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한샘입니다. 자, 오늘 강의 주제는요. 주식 투자 한 방에 끝내기. 이것이 작전이다. 라는 주제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나도 한번 저 주식 저렇게 한번 벌어봤으면, 나도 저렇게 한번 기회를 잡아봤으면 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자, 제가 바라보는 작전과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작전이 어떻게 틀린지, 그리고 재벌들이 움직이는 소위 돈의 힘, 그것이 무엇을 만들어내는지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작전하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생각하시는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함께 볼 부분은 리스크는 거의 제로인 상태에서 리턴만 상당히 높은 그런 형태입니다. 다만 굴곡은 조금 있어요. 왜 그러냐면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어떻게 공략하고 어떤 형태의 이걸 보셔가면서 저렇게 주식이 소위 얘기해서 판이 짜지는구나 하는 것을 한번 여러분 걸로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코롱생명과학입니다. 코롱생명과학의 주봉입니다. 25,000원짜리 주식이에요. 25,000원짜리 주식인데 2011년도 25,000원, 3,000원, 그러니까 25,000원이라는 건 최저가가 25,000원이 아닙니다. 너도 사고 나도 사고 다 같이 살 수 있는 3개월, 2개월 충분한 기간을 준 23,000원대까지 갔다가 25,000원대 여기서 움직인 겁니다. 주봉이기 때문에 그 주식이 10만 원 갔다가 멈췄다가 다시 얼마까지 갑니까? 그렇죠. 30만 원까지 갑니다. 30만 원 살짝 돌파해서 30만 400원까지 가요. 언제? 2015년도 7월 달에. 자, 그래서 무려 3년 만이 조금 넘은 시점에서 12배가 넘게 상승합니다. 근데 그 12배라는 것이 순간 찍은 것이 아닙니다. 몇 개월간의 매수 기회를 주고 충분히 다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기간이에요. 1200%네요. 1억을 투자했다면 12억, 10억을 투자했다면 120억, 100억을 투자했다면 1200억. 이게 되는 돈인데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소위 세력들이라고 불리는, 제가 부르는 세력과 여러분이 부르는 세력, 이게 차이점이 뭔지, 그리고 어떻게 그들이 자신들의 재산을 불리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저 박한샘이 임의로 생각해낸 거지 사실이 아닙니다. 자, 잘 들으세요. 저 박한샘이라면 저렇게 할 것이다. 가정한 거지. 실질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보겠습니다. 코롱생명과학 이제 일봉입니다. 코롱생명과학이 계속 주가가 상장하고 나서 계속 빠집니다. 이때 당시 코롱생명과학은 누구냐? 코롱티시즌이 이 안에 하나에 포함되어 있던 겁니다. 나중에 이제 코롱생명과학을 둘로 나눈 거예요. 코롱생명과학, 코롱티시즌. 누구처럼? 돈이 되는 코롱티시즌은 LG화학 2차전지 솔루션처럼. 그리고 코롱생명과학은 그대로 놔두고. 그 전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빠져서 이 주식이 24,000원대가 아래로 쭉 떨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때 회사가 계속 어려운 시절에 상당히 경영진이 어려운 결정을 합니다. 자신의 사재를 털어서 떨어진 회사에 투자를 하는 거죠. 온갖 찬양 일색에 박수가 쏟아지고,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어블리스 노블리제의 전형적인 표본이 되죠. 자, 그런데요, 얼마에 사기로 했느냐? 25,000원짜리 이하에서 움직이는 주식인데 26,950원에 사주기로 결정을 합니다. 돈을 얹어서 사는 거죠. 당연히 박수 받을 만하죠. 그렇죠? 7, 8% 돈을 더 얹어서 회사의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거니까.
자, 그 회사 주식이 방금 여러분들 보셨던 것처럼 1년 내로 10만 원 가고 멈췄다가 다시 30만 원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재미난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주식 투자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들의 현금, 여러분들의 재산을 뭘로 투자해야 돼요? 그렇죠. 금덩어리 갖다 주고 주식 사주세요 할 수 있나요? 안 되죠. 내 거 집 담보로 잡고 주식 사주세요 안 되죠. 뭐를 하든 무조건 현금을 통장에다 넣고 계좌에다 넣고 그리고 나서 주식으로 사는 행위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재미난 거는 발행 주식이 420만 주인 코롱 생명과학에 아까 보셨던 것처럼 BW라는 형태로 110만 주가 발행됩니다. 전체 총 기존 발행 물량의 26%, 즉 4분의 1에 해당되는 물량이 발행되는데요. 얼마에 발행되느냐? 한 주당 26,950원, 25,000원짜리 아래에 있던 주식인데. 자, 그리고 그 주식을 BW를 나중에 행사할 수 있는 것이 2011년 9월부터 2014년 7월까지, 즉 3년이 걸려요.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럼 BW가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현금으로 주식 투자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바로 BW, Bond with Warrant. 그래서 본드, 채권, 제임스 본드 혹은 붙이는 본드가 아니에요. 뭐 붙이는 본드하고 같긴 같네요. 어디에 찰싹 달라붙어요? 그렇죠. 현찰에 찰싹 달라붙죠. 자, Bond with Warrant. 그래서 W자의 약자를 붙여서 BW다 해서 신주 인수권부 사채. 사채는 사채인데, 즉 본드는 본드인데 뭐예요? warrant. 뭐가 보증된 거예요? 그렇죠. 소위 얘기해서 아파트로 따지면 프리미엄 P하고 똑같은 겁니다. 분양했을 때. 아파트는 아직 없죠. 근데 프리미엄 P라는 게 붙죠. 분양받은 사람들한테는. 그걸 사고 팔 수 있죠. 내가 분양받은 아파트가 5억이야. 그런데 이 아파트가 아직 완성이 안 됐어. 아파트는 앞으로 1년 후에 2022년에 입주해. 근데 프리미엄은 얼마 붙었어요? 그렇죠. 7억에 거래되죠. 프리미엄은 2억이다. 그러면 이 프리미엄만 갖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샀다 팔았다 하죠, 사람들이. 아파트는 놔둔 상태에서. 자, 워런트라는 건 그런 겁니다. 무슨 얘기냐? 아까 보셨지만 26,900원 네, 주식을 사주기로 했잖아요. 여기에서 그러면 100만 주니까 110만 주니까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계산해도 거의 300억 돈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300억 돈을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BW라는 것은. 말 그대로 B, 채권과 워런트입니다. 뭘로 투자해요? 현금이 아니에요. 채권으로 투자해요. 110만 주를. 현금으로 투자하지 않습니다. 채권으로 줘요. 그리고 나 1년에 얼마씩 이자 줘. 8%씩 5%씩 이자 받는 겁니다. 왜? 채권이니까. 회사에 돈을 빌려준 거잖아요. 그리고 26,000원보다 주식이 더 올라가 있으면 그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 몇만 주? 110만 주. 얼마에? 26,900원에. 26,900원보다 높은 10만 원에 올라가 있으니까 살 수 있는 권리를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30만 원이든 살 수 있는 권리를 몇만 주를 갖고 확보한 거예요? 그렇죠. 110만 주를. 전체 발행 물량의 25%를 확보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데 3년 뒤에 26,000원이 아닌 22,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다. 왜? 신약 개발을 실패해서. 그러면 뭐만 포기해요? 워런트만 포기합니다. 돈을 날리는 게 아니에요. 그 돈은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채권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26,000원 사는 돈은 그만큼은. 워런트라는 것은 그러면 이것의 한 15% 정도 붙는 겁니다. 30억이니까 한 45억 정도. 말 그대로 P잖아요. 혹은 비싸봐야 20%, 60억 정도. 올라가면 신약을 개발하면
미국 FDA 승인 받으면 10배. 못 받으면 22,000원. 그러면 이것만 딸랑 포기하고 채권은 이자 받았으니까 워런트 가격만큼 3년 4년이니까 83, 24, 24% 보장받죠. 손해나는 장사인가요? 전혀 아니죠. 원금을 보장받습니다. 여러분은 주식 투자해야 되죠. 어떻습니까? 이분들은 워런트를 받으신 분들, 전체 발행 물량 420만 주인데 110만 주를 받으신 분들은 주식 투자입니까? 땅 짓고 헤엄치기입니까? 주식 투자가 아니죠. 채권 투자죠. 원금이 보장되는 채권 플러스 이자. 그리고 그 이자를 받는 만큼 3년치를 계산해서 대략 20%만큼 정도의 워런트. 절대 손해나지 않는 장사를 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BW라고 합니다. 신주 인수권부 사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금은 불법입니다. 왜? 너무 남용을 하고 악용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안 되는데 얼마 전까지 가능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디서 많이 들어본 비슷한 용어가 하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전환사채. 바로 CW. 세탁소 주변에 가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인버터 세탁기, 컨버터 세탁기. 바로 그 컨버터블입니다. 즉 전환할 수 있는, 변환할 수 있는 워런트다. BW,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잘못 쓴 겁니다. CB예요. 컨버터블 본드입니다. 즉 채권인 채권인데 뭐예요? 전환할 수 있는. 뭘로? 주식으로. 자, 그러면 본드 위드 워런트인 신주 인수권부 사채하고 전환 사채의 차이점을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아까 보셨던 그 신주 인수권부 사채죠? 그렇죠? 사채인데 사채로 투자하는 거예요. 채권으로. 그리고 나중에 29,000원보다 더 올라가면 주식으로 전환하고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현재가가 상관없습니다. 그 가격에 그대로 받는 거예요. 얼마만큼? 전체 발행 물량 아까 25%만큼 110만 주, 450만 주 발행됐는데 참 400만 주 때 발행됐는데 자, 그 다음 전환사채 보겠습니다. 전환사채도 말 그대로 사채로 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것도 뭐예요? 이 사채 금액만큼 주식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00억을 빌려줬다. 근데 29,000원짜리인데 5만 원이 되어 있다. 그러면 그 100억이 사채로 되어 있죠. 회사 입장에서는 뭡니까? 이게 부채죠. 근데 이분이 29,000원이었는데 주식 5만 원가 했으니까 나중에 뭘로 바꾸는 거예요? 그렇죠. 주식으로 바꾸면 이게 회사에 뭘로 바뀝니까? 그렇죠. 회사의 설립 자본금으로 바뀌죠. 즉 액면가 곱하기 발행 주식 수만큼. 그러면서 뭐가 털어져요? 그렇죠. 사채로 되어 있던 회사가 빌린 돈이 부채가 털려나가고 회사 자본금은 증가하는 굉장히 좋은 케이스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지금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소위 채권단들이 망할 회사 살려줄 때 이런 거 많이 써요. M&A 할 때도 그렇고. 자, 신주인수권부 사채입니다. 사채입니다. 300억 정도 아까 주식으로 투자한 게 아니라 300억으로 채권으로 빌려줘요.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 아닙니다. 회사 땅이라도 사서 갚아야 돼요. 자, 그런데 그것이 회사와 대주주 간의 관계였다는 거죠. 여러분들한테 준 게 아닙니다. 일반 공모를 한 게 아니에요. 회사와 대주주 이웅렬 회장님과의 거래였어요. 너블리스 어울리지. 자,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주가가 29,000원짜리 10만 원 올라갔으니까 뭘로 바꿔요? 그렇죠. 주식으로 인수할 수 있는 권한이 바뀌죠. 사채는 그냥 놉니다. 아까는 얘는 주식으로 바뀌었는데 얘는 주식으로 안 바뀌어요. 뭡니까?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만 있었던 거죠. 약 60억 정도 주고 한 거. 이자 발생되는 걸로 가능한 거. 그만큼 주식으로 나중할 때 또 돈을 집어넣어야죠. 얼마에? 1,000억짜리 주식인데 10배 올랐으니까. 110만 주니까 300억 정도만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3,000억 됐네요. 아까. 그렇죠? 25,000원짜리가 30만 원 됐으니까. 땅 짓고 헤엄치기죠. 여러분도 하고 싶죠? 지금은 불법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뭐를 이해하셔야 되느냐?
전환사채, 즉 CB라는 것과 그리고 신주 인수권부 사채, Bill of Warrant, Bond with Warrant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에버랜드 이재용 부회장님이 지금 상속세에 대한 이야기가 많죠. 자, 그런데 삼성그룹 전체가 시가총액이 600조입니다. 대한민국 시가총액이 지금 1,550조예요. 어제 떨어져서 1,500조. 삼성그룹 전체 600조. 삼성전자만 삼성전자 350조, 삼성전자 우선주 40조, 50조 왔다 갔다 해가면서 400조. 자, 그런데 어떻게 이 회사를 실질 장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아직 삼성전자를 장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의주가 없는지. 그러면 아까 보셨던 코롱그룹의 이응률 회장님이 재산을 불리는 방식,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본드 위드 워런트가 26,950원에 발행됐다는 것을 아셨다면 여러분도 샀겠죠. 25,000원에 천주든 만주든 사셔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작전 세력을 따라가는 재벌들이 부른 황금 주식. 재벌들이 자기들 족벌 경영 체제를 가면서 다 알잖아요. 어디가 강약이 있는지, 회사의 미래가 무엇인지, 2차전지 LG화학 2차전지인지, 삼성그룹 삼성바이오로직스인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왜? 연구 성과들을 다 볼 수 있잖아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도 그럼 거기에 들어갈 수 있다면 너무 좋겠죠. 5일선 돌파. 누가 얼마 산다더라. 그런 거 아닙니다. 합법적 경영을 하는 거예요. 무엇을 속에서? 법이 만들어진 마음껏 뛰놀 수 있는 영역에서 뭣도 받아가면서, 맞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앞뒤가 바뀌었을지도 모르겠는데,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칭찬도 받아가면서 돈도 벌고 사회적으로 기품 있게 살아가고 좋죠. 자, 그러면 저 박한샘은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10대 그룹, 30대 그룹 체제의 지분 관계를 분석해서 마치 이런 표현 쓰면 그렇습니다만, 저는 제 자신 스스로를 금융 백정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갖는 직업관이에요. 무슨 얘기냐? 소를 도축하시는 분, 그리고 돼지를 도축하시는 분, 매일같이 도축을 하다 보면 눈 감고도 발골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못하는 뼈와 고기를 분리해낼 수 있어요. 소 모양만 봐도 저 소가 새끼를 몇 마리 낳는지, 몇 살 먹었는지, 건강 상태는 어떤지 알아냅니다. 의사분들도 마찬가지죠. 탁월한 외과 의사분들 걸어보라고 하면 질병 있는지 없는지, 어떤 질병을 갖고 있는지, 왜 머리가 아픈지, 왜 허리가 아픈지, 왜 어깨가 아픈지, 무엇이 문제인지 기계가 MRI도 못 밝혀내는 걸 밝혀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저도 같은 개념입니다. 소를 보고 소를 발굴하듯이 10대 그룹, 30대 그룹 재벌들의 순환 출자 구조를 보고 아까 보셨던 그 속에서 우리들이 베팅해야 될 좀 적이구나. 바로 저 부위를 이번에 뽑는구나 하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바뀌지가 않습니다. 왜? 법이 바뀌어야 바뀌는 거예요. 회계 기록이 바뀌어야 바뀌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안 바뀝니다. 합법이에요. 불법이 아니라. 작전 몰래 하는 건 불법입니다. 저건 합법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보겠습니다. 자, 삼성 에버랜드입니다. 삼성 에버랜드가 CB를 발행합니다. 컨버터블 본드. 즉 나중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거. 언제? 비상장일 때. 1996년 10월 30일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두 달 뒤인 12월 3일 3자 배정입니다. 기존에 갖고 있던 주주들한테 주는 게 아니라 특정,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즉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라는 것은 기존 주주도 아니고 새로운 주식 없는 사람들도 아니고 누구를 콕 찍은 거예요. 바로 너.
그건 너 바로 너 제3자 배정 누구? 97년 3월 19일 날 결정됩니다. 주주 배정을 해요. 전환권 행사할 수 있도록. 얼마? 129만 주. 얼마에? 7,700원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77 럭키 세븐이 두 개나 있네요. 7,700원. 10,000원 주면 2,300원 거실러 받을 수 있는 7,700원에 삼성 에버랜드 주식을 129만 주를 발행합니다. 누구한테? 그건 너,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바로 너한테. 왜 바로 너일까요? 제3자 배정을 이사회에서 결정합니다. 삼성그룹 이사회에서, 에버랜드 이사회에서. 왜 그랬을까요? 이게 법이에요.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이사회에서 결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결정하는 이유가 있겠죠. 3자 배정이니까 굉장한 특혜잖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도 이 회사 주식을 인수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여삐 여기서 이 회사를 어여삐 여기서 이재용 부회장한테 사재를 출연해서 129만 주를 7,700원에 아무도 인수하지 않으려는 이 에버랜드 주식. 삼성그룹의 최정점에 있던 에버랜드 주식을 비상장이었던 것을 이재용 부회장이 사재를 출연해서 인수합니다. 얼마에? 7,700원에. 장외시장에서 얼마에 거래되는 것이 8만 원, 10만 원에 거래되는 거래요. 거래되지도 않았어요. 왜? 주식이 없어. 부르는 게 값이야. 그때 삼성카드가 갖고 있던 이 회사 주식 평가 금액이 한 주당 120만 원이었어요. 7,700원에 인수하십니다. 자, 그리고 삼성 SDS는 BW로 인수합니다. 워런트. 비상장 회사였어요. 언제? 1999년. 언제부터 주식으로 받을 수 있냐? 2002년부터. 3년 뒤부터. 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죠. 코롱 이육렬 회장님도 2011년부터 언제까지? 2014년까지. 몇 년? 3년. 이재용 부회장님도 1999년부터 몇 년? 3년 있다가 주식으로 전환을 할 수 있고. 여기는 몇 년? CB는 그렇죠. 1년. 얼마 들어갑니까? 326만 주. 네, 321만 6천 주. 321만 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얼마에? 7,150원에. 자, 아까 얘기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면 개인 돈 투자하지 않았느냐? 맞아요. 개인 돈 투자했어요. 일십, 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 원, 10억, 100억, 230억을 7,150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투자했는데 주식입니까? 채권입니까? 채권이죠. 몇 퍼센트 이자 받아요? 8%. 회사 망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도 안 이루고. 아까 워런트만 일정 부분 한 20%, 230억의 20%는 한 50억 정도만 워런트 가격만 하는 거죠. 얘보다 올라가면 나중에 주식으로 이것만 받아가는 거고 이만큼. 떨어지면 이것만 꼬다리만 포기하는 거예요. 살짝. 230억 다가 아니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퍼센트 이자 받아요? 5%. 결코 적지 않은 금액들입니다. 자, 그래서 삼성 에버랜드는 자료가 참 여러분들 보시기에 화면도 구리죠. 없어요, 자료가. 여기저기 찾아봐도 흔적들이 다 지워져 있습니다. 찾느라고 이거 한 장 찾느라고 1시간, 2시간 걸립니다. 왜? 제대로 된 자료가 없다 보니까 검증도 해야 되지. 실제 다 그래서 당시 검찰에 고발된 이재용 부회장 편법증의 주요 내용들입니다. 이거 갖고 검찰에 고발됐다는 얘기가 즉 팩트라는 얘기죠. BW 발행 96년 10월 그렇죠? 7,700원에 근데 이때 시장에서 얼마 거래되고 있었느냐? 8만 5천 원에 거래되고 있었어요. 누가? 에버랜드. 그 사이에 또 계속 올라갔죠. 자, 그리고 주식 전환일 96년. 취득 지분이 전체 발행 물량의 몇 퍼센트예요? 아까 보셨던 7,700원에 129만 주가 전체 발행 물량의 31%. 회사 경영을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3분의 1을 아무도 인수하려지 않아서 이재용 부회장한테
3자 배정을 해준 거예요. 누가? 이사회에서. 자, 그 다음 삼성 SDS입니다. 99년 2월이죠. 얼마? 7,150원에. 주식을 산 게 아니에요. 살 수 있는 권리만 산 거예요. 말 그대로 프리미엄 P. 이자 8% 채권 받고. 손해나는 장사 하나도 아니죠. 왜? 워런트 빌 같은 경우 비싸봐야 20%예요. 3년 왜 그랬어요? 이자 땡기면 83, 24, 24%로 그 돈 퉁치는 겁니다. 원금 보장되는 거죠. 버크셔 쇼웨이의 워렌 버핏도 울고 갈, 무릎 꿇을 만한 놀라운 탁월한 투자의 귀재십니다. 누가? 네, 보겠습니다. 7,150원에 봤습니다. SDS를. 비상장에서는. 장에서 얼마 거래되고 있었느냐? 53,000원에서 6만 원에 거래가 됐어요. 이건 실제 거래가 됐었어요. 왜 거래가 됐을까요? 그렇죠. 에버랜드는 주식 수가 없었어. 시장에 아예 없어. 이거는 직원들도 유통 스탁옵션 받았던 것들이 거래가 됐으니까 됐었어요. 자, 그래서 전체 발행 물량의 몇 퍼센트 받아간 거예요? 아까 보셨지만 361만 주가 20.4%, 4분의 1입니다. 여기는 3분의 1, 4분의 1. 회사 경영을 들었다 놨다 할 수 있어요. 자, 지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어제 337조 원, 바이오로직스 45조 원, 삼성전자 우선주 40조 원, 합쳐서 380조 원에 바이오로직스 플러스 45조 원, 425조 원입니다. 주가가 빠졌는데 그나마. 삼성물산 20조 원, SDS 13조 원입니다. 13조 원 아까 얼마 받았어요? 그렇죠. 얼마 거래됩니까? 18만 원에 거래돼. 16만 8천 원 거래되네요. 아까 7,100원에 받았잖아요. 7,120 얼마인데 그건 뛰겠습니다. 군더더기니까. 자, SDS가 이재용 부회장님이 7,100원대에 받으신 전체 발행 물량의 4분의 1을 확보하시고 나서 몇 년 있다가 상장을 합니다. 2014년 신주 인수권부 사채가 이제 끝나고 받은 주식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얼마에 받습니까? 20만 원에 상장됐는데 42만 9천 원까지 올라가요. 즉 43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7천 원에 샀는데 산 것도 아니죠. 7천 원 아래로 7,100원 아래로 떨어지면 포기하고 7천 원 위로 올라가면 받아주고 그리고 그거 기다리는 3년 동안 8% 이자 따박따박 받고 채권이에요. 주식 투자한 게 아니라.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고 내가 받을 수 있는 주식 가격보다 올라가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는데 손해나지 않죠. 왜? 그 뱉은 만큼 다시 채워주죠. 누가? 8% 표면 이자가. 플러스 8% 만기 이자가 또. 워렌 버핏. 너는 한국에 와서 배워야 돼. 너무 투자를 못해. 이재용 부회장님의 이 탁월한 마술, 기법 대한민국에서 따라갈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난 10년간 연구를 했습니다. 저분처럼 투자해야 될 텐데. 매일같이 주식 시장 미국이 올랐다 떨어졌다. 애플이 실적이 12% 핸드폰이 안 팔려서 떨어진다. 맨날 그거 보고 아우 머리 아파. 얼마 사야 될까. 이런 생각 안 하고 1억 잘 투자했고 100억으로 만들어 가야 될 텐데. 그래서 워렌 버핏 투자 방식 저 박한쌤은 하지 않습니다. 가장 대한민국에서 안전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해가면서 높은 수익률을 내주는 바로 이재용 부회장님 투자 방식을 항상 연구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왜? 돈을 안전하게 벌게 해주잖아요. 비록 워런트, 빌 오브 워런트에는 참여하지 못하고 컨버터블 빌, 전환사채, 신주 인수권부 사채는 참여하지 못하지만 저도 시장에서 먹고 살 만큼은 주식을 사고 팔아가면서 이런 종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답이 나오잖아요. 즉 알박기 한 종목. 이재용 부회장님이 알박기 한 종목. 삼성그룹 일가가 알박기 한 종목.
이재용 부회장님이 9%, 이부진님이 3.9, 이서진님이 3.9. 누구를? 삼성 SDS를 언제 상장하기 전부터 알박했다는 거. 보는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지배구조 분석을 회사별로 보고 마치 소를 잡는 분이, 소를 도축하는 분이 그 분야에서 가장 최고가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살치살, 부채살, 가브리살. 미국 사람들은 모릅니다. 한국 사람들만 소고기를 120개 부위로 나눠서 먹을 줄 알아요. 미국에는 그런 거 없죠. 1등급, 2등급도 없습니다. 자, 그거를 꼭 잡아보지 않아도 알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항상 연구를 하는 거예요. 자, 방금 보셨던 겁니다. 이건희 회장님은 옛날에 삼성그룹 지배구조예요. 에버랜드를 3.7% 갖고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님은 25%, 이부진님은 8.4%, 이사연님은 8.4%. 그래서 에버랜드를 지배합니다. 누가? 삼성그룹 일가가 40% 넘게. 비상장 회사예요. 이 비상장 회사가 삼성생명을 19.4%를 지배합니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를 당시에 7.2%를 지배합니다. 대단한 물량입니다. 왜? 7.2%지만 8%가 넘어요. 자사주 11%가 있잖아요. 이게 나중에 다 소각되죠. 자, 그리고 삼성전자는 나머지를 지배하는 건 다 아시는 거죠. 중요한 건 이재용 부회장님의 이 에버랜드가 지금은 뭘로 바뀐 거예요? 그렇죠. 이재용 부회장님은 삼성물산을 지배하고 삼성물산은 삼성생명을 18%, 19% 지배하고 삼성생명은 삼성전자를 8.7% 지배하고 삼성전자는 나머지를 지배한다는 거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누누이 강조했기 때문에. 자, 그런데 비상장 회사였던 에버랜드가 어떻게 삼성 이 자리가 그러니까 삼성물산으로만 바뀐 것뿐이에요. 이재용 부회장 삼성물산 지분이 하나도 없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신기하죠. 25% 에버랜드, 8.3%. 그래서 이건희 부회장님 가족이 46% 비상장 회사예요. 갖고 있던 에버랜드 시장에서 4만 원짜리. 그래봐야 시가총액 얼마 되지도 않는 거. 그것이 오늘날 어떻게 삼성물산 33%를 40%를 장악할 수 있는 약간 시가총액 20조짜리 장악할 수 있게 그렇게 됐을까? 어떻게 변신을 했을까? 어떻게 시장 시간외에서 세금 한 푼 안 내고 이상하지 않아요?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워렌 버핏보다 더 탁월한 방식. 세금을 60억밖에 안 냈어요. 삼성물산을 장악하는데. 삼성물산 하나만 장악했느냐? 아닙니다. 에버랜드하고 제일모직이 합병합니다. 합병할 때 잘 보세요. 이게 작전 세력의 방식입니다. 먼저 제일모직이 갖고 있던 알짜배기 패션 사업을 누구한테 주느냐? 에버랜드한테 줍니다. 왜? 에버랜드가 10이면 제일모직은 사이즈가 30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대략 10 정도를 떼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이즈를 20으로 맞추는 거예요. 너도 20, 나도 20. 이거 잘 보세요. 핵심 기업을 떼줘요. 합병하려고 하는 회사한테. 몸집을 불려주려는 회사한테. 그러니까 뭐다? 네 마음이 있는 곳에. 틀렸네요. 네 돈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너의 마음이 있는 곳에 너의 돈도 있다. 라고도 볼 수 있지만 너의 돈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거기 있는 거야.
즉 몸이 가는 곳에 마음도 가는 거죠. 안 보이는 곳에 있으면 멀어지는 겁니다. 사람도. 똑같은 겁니다. 진짜 내가 갖고 싶은 거, 진짜 키우고 싶은 회사, 거기에 자꾸 뭐를 채워넣는 겁니다. 누가? 대주주가. 무엇을 이용해서? 경영권을 이용해서, 법을 이용해서. 자, 이재용 부회장님은 제일모직만 에버랜드하고 제일모직을 합병합니다. 첫 번째, 제일모직과 에버랜드 비상장회사 제일모직이 합병돼요. 그래서 제일모직 지분을 23%를 장악합니다. 삼성물산 지분이 있어요, 없어요? 한 주도 없어요. 언제? 2014년도 말. 제일모직은 삼성생명을 19.3% 지배하고 삼성생명은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이 구조가 하나도 안 바뀌죠. 이전에는 누구였어요? 비상장회사였던 에버랜드였죠. 근데 이걸 합병하죠. 그래서 제일모직 상장회사를 장악하죠. 합병하는 과정 중에서 합병이니까 주식끼리 서로 수합했으니까 세금 냅니까 안 냅니까? 그렇죠. 워렌 버핏보다 탁월한 놀라운 투자 전략. 세금 한 푼도 안 내고 비상장 회사를 갖다가 상장 회사에 붙여서 합병하니까 세금 하나도 안 내요. 제일모직을 장악하고 삼성생명을 장악하고 삼성전자를 장악하는 오늘날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세금을 얼마 냈느냐? 60억 냈습니다. 60억 끝자리는 60 몇 억인데 끝자리는 잘 모르겠어요. 68억인지 61억인지 하도 기억이 오래돼서. 70억 이상은 아닙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삼성물산 지분 하나도 없죠. 삼성물산이 훨씬 큰데. 왜? 삼성물산은 삼성전자를 갖고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에피스. 그리고 삼성물산이 자산을 다 깔고 있었잖아요. 자,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님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합니다. 참 신기한 일이 있어요. 여기서 놀라운 세 번째. 즉 아무도 받지 않는 쓰레기 주식을 혼자 사재를 털어서 받아서, 그렇죠? 그 주식을 놀랍게 주가를 회사를 경영해서 부풀리고, 그리고 그걸 갖고 비상장 회사를 제일모직과 합병하고, 합병할 때 세금 한 푼 안 낸다는 놀라운 투자 전략. 그 다음에 세 번째, 더 놀라운 건 회사가 두 개로 합병이 됐으면 10% 있던 지분이 100% 갖고 있어도 합병됐으니까, 이쪽 지분이 하나도 없었으면 합병되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렇죠. 내 지분이 100%에도 반으로 줄어드는 게 정상이죠. 100%였다 50%로. 왜? 10조 원짜리 10조 원짜리로 합병되면 10조 원 다 갖고 있어도 지분은 50%밖에 안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여기서 또 놀라운 투자 방식이 있습니다. 24%였던 제일모직 지분이 삼성물산하고 합병했는데 17%가 아니에요. 19%예요. 17% 맞네요. 죄송합니다. 거의 안 줄어들어. 8%밖에 안 줄어들어. 3분의 1밖에. 절반이 아니 안 줄은 게 아니라 24%인데 12%로 주는 게 아니라 17%예요, 그냥. 신기합니다. 작은 놈이 큰 놈을 먹는데도 그래요. 여러분 같으면 놀랍지 않습니까? M&A에도 천재입니다. 세금 절약할 줄 알죠? 회사 가치 7천 원짜리 10만 원짜리 넘게 회사 경영 잘하죠, 에버랜드.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회사와 회사를 합병하는데, 작은 회사가 큰 회사를 합병하는데 제일모직이 여기서 지분율이 안 줄어듭니다. M&A죠. M&A도 천재입니다. 세금 한 푼 안 내요. 자, 그래서 당시에 에버랜드 제일모직 한 주에 삼성물산 3.5조, 제일모직 15만 6천으로 평가받고 삼성물산은 제일모직 18만 8천원으로 평가받고 삼성물산은 6만 3,500원으로 종가가 이루어졌는데, 반대 매수 청구권. 합병하는 거 싫어? 삼성물산은 내가 5만 7,234원에 사줄게. 합병하는 거 싫어? 제일모직은 내가 15만 6천 원에 사줄게. 즉 주식 합병 반대하는 사람들한테 매수 청구권 가격으로 제시한 금액입니다. 누가 커요? 제일모직이 18만 원, 15만 6천 원, 삼성물산 5만 7천 원 가격. 거의 3대 1이죠. 지분이 왜 안 줄어드는지 이해되시죠?
자, 이거를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던 검찰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정농단의 대가성, 박근혜 대통령한테 말 주고 뭐하고 법 소송 비용 된 게 저 합병,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대가성, 눈 감아주는 대가성이었다라는 것이 이번 국정농단 재판의 핵심이죠. 그래서 여기 이게 발생되는 겁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치를 띄워서 뭐예요? 제일모직하고 아까 삼성물산하고 합병할 때 얘가 1이고 얘가 0.3이잖아요. 얘가 10만 원이면 너 3만 3천 원 쳐준다는 거잖아요. 이 가치 산정이 얘가 어떻게 10만 원이냐. 얘가 15,000원이다. 이 가치 산정이 잘못됐다. 아니다. 우리 맞게 평가됐다. 뭐냐. 바이오로직스를 우리가 40 갖고 있었다. 근데 그 바이오로직스가 갖고 있는 계열사인 바이오에피스가 얼마다? 4조 8천억짜리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50% 더하기 한 주 더 갖고 있었다. 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4조 8천억이니까 시장 가격이 이거를 우리가 여기서 2조 4천억을 어디다 집어넣어야 된다? 바이오로직스 상장하기 전에 집어넣어야 되고 바이오로직스 가치가 이렇게 좋으니 이걸 갖고 있는 제일모직이 이만큼 부풀려져야 된다. 얼마? 10만 원. 삼성물산은 3만 3천 원. 1대 0.33으로 그래서 평가가 돼서 24%밖에 없던 제일모직 이재용 회장 부회장님의 지분이 합병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큰 회사하고 삼성물산과 합병이 시가총액 큰 회사 합병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줄어들지 않고 17.4%. 그 자리는 들릴 수 있어요? 안 줄어들었다는 거죠. M&A 천재라는 거죠. 이게 불법이라는 겁니다. 얘를 가치를 부풀렸다는 거죠. 원래 이번 주 월요일 날 재판받기로 했죠. 대법원에서 이거 불법이니까 다시 해라. 이건 회장님 일요일 날 근데 재판받기 하루 전날 돌아가셨습니다. 일요일 날. 그래서 상주니까 재판에 참석 안 하죠. 자, 세력들이 어떻게 돈을 모으는지 보이시나요? 입증하면 그러면 무죄네요. 저 박한샘한테는 이게 노다지로 보이는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으로 보이는 겁니다. 어떤 세력? 삼성전자 350조, 우선주 45조, 삼성바이오로직스 42조, 삼성그룹 전체 600조 원을 놓고 먹느냐 못 먹느냐. 예, 세력으로 보이는 거예요. 법정 구속되면 집행유예까지 해서 골치 아픕니다. 회사는 이부진 부회장한테 이부진 따님한테 넘어가겠죠. 삼성전자 지분 아직 장악하지 못했으니까. 그러면 입증해야죠. 뭘로? 삼성바이오에피스 가치가 이만큼 있다. 입증하면 되잖아. 어떻게? 상장하면 되지 않을까요? 상장하면 상장해서 4조 8천억 이상이라는 가치를 인정받으면 되겠네요. 상장해서 10조 원 이상 나오면 야 봐라 저평가 됐네. 4조 8천억 20조 원 되면 봐라 저평가 됐네. 드라마틱하게 그런데 9회 말 투런 역전 홈런이 나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틀 전에 미국 시장에 진출합니다. 드라마틱하죠. 드라마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엊그저께 10% 가까이 올라갔잖아요. 어쩌면 삼성바이오에피스가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다는 시장에 돌고 돌았던 소문이 그분이 오신다는 그 전설이 드디어 현실화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순간 무죄가 되겠죠. 왜? 가치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졌잖아. 안 부풀렸잖아. 제대로 됐잖아. 오히려 싸게 했잖아. 20조짜리인데 4조 8천억으로. 억울하잖아. 억울하게 지금까지 재판받는 거잖아요. 국정농단 아니잖아요. 대가성 없잖아요.
왜? 20조짜리를 4조 8천억으로 했는데 그게 무슨 대가성이야? 무혐의네요. 자, 여기에서 관계회사 지분법과 종속회사 연결 지분법이 있는데 요거는 생략하겠습니다. 나중에 공방할 때 얘기할게요. 자, 중요한 건 그럼 작전 세력들이 돈을 버는 방식이 있죠. 어떻게? 가장 안전하게. 첫 번째, 먼저 알박기를 한다. 어떻게? 코롱생명과학처럼 BW든지 혹은 삼성 에버랜드처럼 CW든지 혹은 삼성 SDS처럼 BW든지 중요한 건 핵심은 그거다.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시장에 관심이 없어서 아무도 안 사려고 할 때 어여삐여기사 대주주께서 자기 회사에 사재를 털어서 지분을 투자하는 방식의 알박기인데 그 알박기가 이자도 받고 나중에 주식으로도 전환할 수 있는 이러한 형태다. BW, CW. 그러면 이것만 알면 돈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 박한샘 소위 금융 백정이라고 생각하는 뭐 표현이 좀 거칠긴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이에요. 지분 관계를 분석해서 10대 그룹, 30대 그룹의 지분 관계를 분석해서 바로 거기에 같이 알박기한 종목에 들어가는 저 박한샘. 이거 하는 거예요. 자, 저는 이게 작전이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합법적으로 대놓고 사회적 책임자로서 내 회사에 내 사재를 털어서 당당하게 투자하는, 당당하지 않습니까? 절대 손해나지 않죠. 그리고 바로 여러분도 재벌들이 얹은 바로 그 알박기한 그곳에 밥상에 여러분들 밥숟가락을 얹어야 돼요. 그래야 돈 법니다. 물론 5일선 갖다 놓고 찍고받고 잘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 재산을 지키고 싶습니다. 저를 따르는 회원분들의 재산을 지키고 싶어요. 어떻게? 나스닥이 1000포인트 떨어져도, 미국이 당장 오늘 망해도, 북한이 핵실험을 해서 주가가 100포인트 빠져도, 연평도의 포격이 떨어져도 이런 회사 안 망합니다. 조금만 힘들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거 연구하는 겁니다. 회원들 안 망하게 하려고. IMF가 와도, 코로나가 와도 오히려 더 좋은 기회가 된다고 보기 때문에. 자, 두 번째. 회사를 자꾸 합병합니다. 합병하기 전에 알박기를 하고 나서 합병하는데, 합병하기 전에 상장되어 있는 좋은 회사에다가 회사를 둘로 나눠요. 1번, 2번. 어떻게? 아까 보셨잖아요. 제일모직 무슨 사업부 뭐뭐를 얘한테 주잖아요. 누구한테? 에버랜드한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상장되어 있는 끼리 합병합니다. 알짜배기 자산그룹. 삼성은 삼성물산, 현대는 현대건설, SK는 SK텔레콤. 회사의 돈을 다 갖고 있는 회사, 자산을 갖고 있는 회사. 그렇지만 주가는 관심 없는 것들. 태영은 태영건설, SBS 얘기하는 거예요. 흥국은 태광산업. 아시죠? 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저 PBR 종목이라고 그러죠. 가치주. 자, 현대글로비스가 그래서 한 수 배우나 봅니다. 어떻게? 잘 보세요. 얼마 전에 발표 나온 거예요. 현대모비스 회사를 모듈 사업과 A의 1번 회사, 2번 회사로 분할하죠. 사업부를. 분할해서 누구한테 갖다 붙여요? 그렇죠. 글로비스한테 갖다 붙이죠. 어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제일모직 사업부를 1번, 2번으로 나눠서 패션 사업부를 에버랜드한테 건너주고, 에버랜드가 이렇게 3대 1이었던 것이 2대 2로 바뀌죠. 가치가.
나중에 둘이 합쳤을 때 혹은 주식을 스왑했을 때 얘의 가치는 올라가고 얘의 가치는 떨어지고. 얘는 삼성물산. 삼성물산은 삼성생명을 지배하고 삼성생명은 삼성전자를 지배하고 정몽구 회장님은 현대모비스를 지배하고 현대모비스는 현대차를 지배하고 20%를 현대자동차는 기아자동차를 30%를 지배하고 33%를. 잘 듣습니다. 정몽구 회장님은 현대모비스를 지배하고 현대모비스는 현대자동차를 지배하고 현대자동차는 기아자동차를 지배하고 기아자동차는 다시 현대모비스를 지배하고. 순환출자 구조죠. 이름만 바꿔보겠습니다. 이재용 부회장님은 삼성물산을 지배하고 삼성물산은 삼성생명을 지배하고 삼성생명은 삼성전자를 지배하고 다시 삼성전자는 나머지 IT주를 다 지배하고. 달라요? 똑같죠. 에버랜드하고 제일모직하고 합병하고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하고 두 발자국 누가 앞서 있어요? 현대차 그룹보다 삼성이 두 발자국 앞서 있죠. 삼성물산과 현대전자만 하면 되니까. 자, 이제서야 4년 전에 삼성이 했던 거 제일모직과 에버랜드의 합병. 이제서야 현대는 한다고 그러죠. 2년 전에 하려고 했다 실패했고 지금 한다고 합니다. 답 나왔죠. 여기서 중요한 거. 그러면 삼성그룹의 장자방은 삼성바이오로직스였습니다. 제일모직과 합병할 때 도와줬잖아요. 중국 최초의 시황제를 만드는, 그렇죠? 재력가 여씨. 자, 그런데 삼성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있었어요. 현대에는 누가 있을까요? 그 주식이 바로 여러분들은 재산을 1억짜리를 3억으로 옮겨주고 3억을 5억짜리로 얹어준 바로 그 주식입니다. 한진그룹도 비슷한데 이거는 제가 방송 끝나고 공방, 지금 말고 일요일 날 저녁에 11시부터 공방해야 합니다. 보신다면 여러분들 깜짝깜짝 놀랄 거예요. 아, 저렇게 세력들은 돈을 모아가는구나. 자, 그래서 저 박한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부패식으로 한 번에 딱 준비했어요. 어떻게? 재벌들의 황금 주식 한 번에 끝내는 특별 교육.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언제 삼성 따로 현대 따로 몇 주 걸립니다. 한 번에 아침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점심시간 1시간 빼고 저녁 16시까지죠. 한 번에 준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보고 배우라고 하신 분한테 한 달간 회원권 같이 증정합니다. 말 그대로 진짜 재능 기부 형태로 있습니다. 들어보시면 그 다음 종목 어떤 종목인지 그룹사별로 착착착 나오고 주식 대한민국 1600조 오늘 이제 1500조네요. 1500조 시가총액 중에서 1000조 이상을 장악하는 10대 그룹의 핵심 종목이 어떤 건지 그들이 알밖에 한 종목 어떤 건지 그룹사별로 나옵니다. 단타는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어제 왜 삼성 엔진제를 움직이는지까지는 지난 2주 전 우리 회원분들은 교육 들어서 다 알고 있어요. 왜 삼성 바이오로직스인지 여러분들도 아시죠? 제가 1주 전에 올려놨잖아요.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거 보면 아, 그 다음 어떤 종목이구나. 심증이 물증으로 변화된다겠죠. 바로 그걸 그룹사별로 묶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못다한 한진그룹과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일요일날 저녁 밤 11시 공방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